2024년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5시.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인키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방송이 되겠네요. 리플 공동 설립자, 우리 이거 아시죠? 리플의 CEO인 브렉 갈링하우스는 좀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리플 공동 설립자, 지금 크리스 larsen 이야기죠. 이 크리스 larsen은 믿기 어렵겠지만, 물론 깊은 뜻이 있겠지만 민주당의 해리스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 지원금을 주거나 등등으로. 그게 궁금했죠. 저는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좋은 전략이다. 트럼프가 되면 좋은 거고, 또 해리스가 됐을 때도 또 이렇게 그 반대급부에 또 치명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라는 나름의 분석을 여러분께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리스 바이든 표 암호화폐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것이다. 입을 열었네요. 보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현 정부는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실패했다. 암호화폐 정책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지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암호화폐 업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 당연히 리플 공동 설립자가 한 말이니까 리플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겠죠. SEC의 리플 소송, 탄압, 전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미국 사상 최악의 공무원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브렉 갈링하우스는 중립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를 합시다. 예외를 하고, 크리스 larsen은 정상적으로 생각했다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야 맞는데 민주당의 해리스에게 정치 후원금을 줬어요. 리플로. 그럼 민주당 계열이 아닌가? 또 개인 성향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열어봤더니, 이분의 멘트를 열어봤더니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를 계속 탄압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이 바이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SEC 위원장은 최악의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복잡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돌려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크리스 larsen, 후원은 민주당, 그러나 SEC 게리 겐슬러는 최악. 이렇게 하니까 선이 그어지죠. 자,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누군가요? 네, 바이든 아웃. 어차피 아웃이니까. 내년 1월 20일이 미국 대통령 취임일입니다. 바이든 아웃. 그러면 또 누가 아웃인가요? 네, 이 민주당의 해리스도 아웃. 그러니까 어떤 의미 아웃인지 아시겠죠?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larsen의 타깃은 SEC인가요? 아니에요. SEC도 아웃. 그러니까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냐? 알맹이만 남았어요. 겐슬러, SEC 의장. 얘만 최악이니까 얘만 쫓아내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좀 정리가 됐네요. 아웃되신 분들을, 또는 아웃되신 집단을 초록색으로 그어봤더니 결국 남은 것은 겐슬러다. 결국 겐슬러를 제거하면 민주당이 당선이 돼도 바이든보단 나을 테니까 후원하겠다. 이렇게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당연히 이상한 취지라고는, 저는 이상한 취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아웃, 다시 한번 정리드린 바이든 아웃, 해리스 아웃. 결국 내가 민주당 너네를 지지하는 이유는 게리 겐슬러 너만 사라지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혹시 오해할까봐 멘트를 정확하게 내주셨습니다. 역시 설립자나 CEO는 멘트가 이렇게 모호하면 안 돼요.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모호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인은 더더욱 그렇죠. 표를 달라면서요. 정치인, 민주주의 사회라면 표를 달라면서요. 표가 있어야 선출직
정치인이 되니까. 표는 누가 있나요? 네, 국민에게 있습니다. 유권자한테. 유권자겠죠? 유권자에게 표가 있습니다. 그럼 표를 받아야 돼요. 존 디튼 변호사도 매사추세츠에서 그 안 좋은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뚫어내서 표를 얻어내야지 당선이 되고 상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11월 5일에 당선이 돼야지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달라면서요.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 표를 달라고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색깔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트럼프는 해리스도 있지만 자, 가장 큰 차이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네,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나의 소신을 밝히고 있잖아요. 난 암호화폐 대통령이야. Never sell bitcoins.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마. 계속 올릴 거야. 그러니까 표를 받을 자격이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해리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한 적이 없다. 본인은 뭐 했다고 하겠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옆에 보좌진이 한 이야기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하겠다 이런 거는 해리스가 하지 않아요. 안 갔잖아요. 정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내고 싶으시면은 겐슬러, 아까 말씀드린 겐슬러를 해임을 시키는 어떤 메시지라도 던지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 정치인은 사상이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업인도 그러면 좋지만 정치인은 반드시 표를 달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밝혀야죠. 정확하게 밝혀도 지금 말이 달라지는 게 정치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플 공동설립자 크리스 하센 잘 말했다. SEC 위원장은 미국 사상 최악의 공무원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해리스 너네가 혹시 당선되더라도 얘는 제거해줘 이런 뜻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오면 사기가 극성인데 이거 MBC 뉴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당할 건지 안 당할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코인 맡겨주세요. 그러면 30% 이자 드릴게요. 30% 이자. 할래요? 안 할래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할래요? 안 할래요? 코인 주면 30% 이자 줄게. 이더리움을 예치하는 그런 플랫폼에 40일 만에 30% 줄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한다고요? 인도네시아, 홍콩, 해외 출장 자주 다니는데 갔다 올 때마다 양해각서 체결하고 그런 사진들, 인증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하실래요? 네, 맞아요. 안 해야 됩니다. 결국 5천억 원, 500억 원도 50억 원도 많은 돈인데 5천억 원 진짜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당하지 마십시오. 초창기에는 계속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10,000명까지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사기를 어떻게 잘 치시면 10,000명을 모이죠. 야, 대단합니다. 별다른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지급되다가 막히게 돼 있죠.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거죠. 다시 한번 결론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탐욕이 자, 탐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공짜는 없다. 혹시 지금 9분째 방송 듣고 계시는 아주 존경하는 시청자분이 있으시다면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딱 8글자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 보시겠어요? 이 명제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40일에 30%? 그거 있으면 만약에 제가 그거 알고 있으면 나 혼자 하겠다. 나 혼자. 40일에 30%는 나 혼자 하지. 맞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비트코인 극성이고 특히 리플 별로 안 올라서 약간 짜증이 살짝 밀려오려고 할 때 그럴 때 유혹 많이 당합니다. 왜냐면 메꾸고 싶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오전에
낮에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일 때는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억 원 되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1억이든 7천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아니라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정 조절이 혹시라도 잘 안 되시면 운전도 못해요. 운전하고 나갔는데 와 무슨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람보르기니 뭐 난리 났네. 와 내 차는 왜 이래? 그러나 또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다. 한남동 유엔 빌리지 운전하면서 와 집 좋다. 우리 집은 뭐야? 이런 사람은 또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현실적이니까. 근데 이 암호화폐판은 갑자기 도박판으로 돌변하니까 마인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꼬드김을 당한 경우가 되게 많다. 공짜는 세상에 없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구독자가 많지 않은 그냥 정말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이 이상 멘트는 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 났다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걱정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내가 내 실력만큼 버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 아, 그러니까 손실이 자꾸 나는구나. 내가 수익이 좀 나는데 실력이 늘고 있구나. 그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